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8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나스닥 100 주봉 그래프입니다. 나스닥이 지지난주 상승을 하다 했었는데 이제 물가가 예상외로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5% 이상 빠져버렸죠. 현재 그래서 주봉은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저점인 11,000을 확인하러 갈 건지 이번 주 수요일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금리 발표가 나는데 금리 발표를 하면서 점도표라든지 또 어떤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판단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S&P 500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150일 이동평균인데 그 위에 3,800, 3,700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이제 하락 중이라는 걸 주봉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3만이 어떤 확인 자리가 되겠죠. 이걸 뚫고 버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빠지면서 쭉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갔는데 네 번째 이게 뚫려버린다면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콩항생. 홍콩항생은 의외로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미국장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미국이 돌아서 버리니까 항생은 19,300을 깨고 19,000도 깨버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 쪽에 코로나 봉쇄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을 주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3,000, 3,000까지 확인하러 갈 거냐 아니면 한 이 정도 선에 다시 돌려 세울 거냐.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봉쇄 영향이 크죠. 그래서 중국 성장률 올해 5.5%가 목표였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일본이 의외로 위에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데 일본이 그만큼 경제력이 탄탄하고 환율도 많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하고 이제 기준 금리도 일본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가치가 내려가면서 상당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유 주봉입니다. 원유는 고점 찍고 120 찍고 쭉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일단 기름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중국 봉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이 석유 원유 소비량의 거의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중국이 봉쇄를 풀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또 수요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는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은 계속 강세일 거다. 연말까지 강세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튼 달러가 계속 강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인플레, 물가지수 높게 나오면서 이제 또 금리를 더 미국이 높일 것이다. 더 많이 올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다음 주 21일 새벽 3시, 2시에 발표되는 그 금리 인상 0.75냐, 1%냐, 그걸 보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가 크면은 변동폭이 이게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적으면은 이제 조금 낮으면은 이게 변폭이 적으면서 상승에 가는 때 이렇게 요런 라인 이렇게 빅스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폭으로 아래 위로 많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빅스가 이제 큰 폭으로 변동 없이 내리면은 얘도 이제 좀 안정권 20 이하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현재로서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어떤 변동폭이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모든 게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지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여기 떴다가 밀어버렸잖아요. 한국도 이때 뭐 추석 연휴라서 거래가 안 됐습니다만 반영해서 320 갔다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코스피 그래프를 보시면 아 유사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요렇게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좀 밀려버렸습니다. 1, 2, 3, 4. 아, 주봉이죠. 주봉이면 요봉이네요. 지난주 봉이 요봉이네요. 쭉 빠지다가 오를 것 같았는데 밀려버렸죠. 3% 상승했다. 그 다음 날 2.4% 빠지고 또 1%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2300. 제목을 공개할 거냐. 다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갈 거냐가 중요하고, 내려간다면 목표가는 한 2000. 이쪽 요 라인 2000.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가 형성할 때는 지수 범위 그럼 생각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금리 발표 이후에 미국 장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지수 방향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12월 선물 주봉인데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연봉을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버렸죠. 그러면 주봉, 선물 주봉으로 305가 제일 가까이 보이죠. 종가가 307.90이기 때문에 307.50을 깨면은 바로 그 다음 밑에 마디가 305니까 305를 붕괴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당장은. 주봉이도 좀 짧게 해가지고 좀 크게 확대 보면은 이렇게 긴 일장 때 320을 찍고 우리 추석 세고 이제 외국장이 계속 1, 2, 3, 4, 4일 올랐기 때문에 그 우리가 거래 안 된 양만큼 화요일날 3% 올라가지고 320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이 폭락하면서 310을 또 찍어버렸어요. 요 봉안에 320과 310, 310에서 다시 잡아 올려가지고 이제 312 정도 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307.90 이렇게 면이 다 묻어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봉인데요. 자, 1봉 요 날이 추석 세고 첫날 315 시작해가지고 320까지 3% 상승했는데 요때 외국인이 선물로 한 1조 이상을 사버렸어요. 선물로. 그래서 15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12월 선물 12월물이 첫 거래 날이잖아요. 물론 이제 9월물하고 12월물 이제 교차 전에 12월물도 좀 담았겠지만은 그래도 첫 거래 315에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외국인이 1조 정도를 사서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310으로 가버렸잖아요. 시가가 거의 뭐 310에 시작했으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들어 올려버렸어요. 315까지. 15 근처까지 올렸는데 결국은 시장이 뭐 반대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뭐 계속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억지로 올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끌고 내려가 버렸고 현재는 307.90까지 내려가 버렸다. 현재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지금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량 매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그 외국인 선물 포지션 금액을 올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HTS를 확인해 가지고 외국인 선물이 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이제 315가 옵션 기준으로 15 기준선이죠. 15를 기준으로 20을 찍고 그 전에 이 310에서 있었는데 10포인트를 찍고 다시 10포인트 내려서 들어 올렸지만은 결국은 307.90이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60분 봉인데요. 요 날이죠, 오늘. 자,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315 쭉 올려가지고 3% 이상 3.99인가요? 아무튼 3% 이상 쫙 올려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미국이 폭락하면서 10포인트 310 이렇게 또 밀어버렸어요. 엄청이 하루에 10포인트 이건 엄청난 거죠. 3%니까 지수로. 그런데 다시 이제 외국인이 들어 올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1조나 샀는데 1조를 밀어버렸으니까 얘들이 손해볼 수는 없잖아. 꾸역꾸역 계속 매수가 올려가지고 이제 한 요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시가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날 또 갭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지금 현재로 이걸 들어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미국 금리 발표되고 미국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걸 위로 돌아 세울 건지 외국인들이 빨리 포지션을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밑으로 밀 건지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는 풋 포지션, 풋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해지를 위해서 풋을 한다고 하면은 하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옵션 시월무입니다. 옵션의 관점에서 기준 출발은 315입니다. 315. 자, 315에서 출발했고 그 양 옵션의 가격은 한 6.04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6.04에 출발해서 한 가격은 10.15고 한 가격에는 2.66이다. 한쪽은 살고 있고 한쪽은 죽고 있다. 기준은 315를 선물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상은 얘는 제로로 수렴하고 얘는 고 상승 하락폭만큼 요 값을 최종 가격을 가져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이 315를 기준으로 첫날 20으로 올렸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의 지속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오른 거 빼고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N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하락 진행형이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것은 요 밑에 있는 305가 붕괴하느냐 지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300까지 바라볼 수 있다. 300이 2300.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을 붕괴했으니까 2300까지도 갈 수 있다. 2300에 간다고 하면 선물로 300까지 갈 수 있다. 요 값이 300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락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305를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300으로 갈 수 없죠. 305를 깨야지 302.50이 가고 300이 가니까. 그러면 305를 지킨다고 하면은 이건 또 안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붕괴하면 무조건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옵션의 관점에서는 315를 기준으로 하락 중이다. 자, 그래서 풋이 살고 있고 콜이 죽고 있다. 현재 파등은 15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옵션 기준으로는 하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간 선물인데요. 야간 선물이 의외로 나스닥이 이렇게 쭉 장대를 뽑았는데도 우리나라가 크게 안 빠졌어요. 10시 반인데 이거 봐봐. 크게 요 정도 빠지고 말았어. 근데 쭉 올려버렸어요.
이제 들어 올릴 때 따라 올라갔는데 또 빠졌지만은 또 안 따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이 저가를 분기 안 하고 크게 움직임이 안 빠지더라고. 저도 매매를 요때 했었는데 하다가 그냥 더 이상 움직임이 없겠다고 풀어버렸는데 밑에 장 마감쯤에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렸잖아요. 오늘장도 좀 그걸 반영해 가지고 308.65까지 이렇게 따라 올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수요일 월화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정하려고 하는 돈이 대기 자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봤을 때는 야간 종가를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장 시작 때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위로 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럼 위에 310이니까 310을 돌파하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 310 맞고 떨어져 가지고 시가 붕괴하고 내려가면 이때는 매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일 대응 야간 주간 307.90 308.65 선물 매수 콜 매수는 시가 지지하면서 310 돌파하면은 매수 그 다음에 선물 매도는 시가 붕괴해서 307.50 붕괴하면 매도 치거나 아니면 시가를 형성하고 310을 돌파했다가 다시 붕괴하면서 시가를 붕괴하면 이때 매도를 들어갈 수 있겠다. 일단 시작 때는 이걸 한번 보고 아니면 이렇게 수정해서 대응하면 되겠고 일단 수요일 금리 인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방향이 결정되고 보통 금리 발표하고 나서 그날하고 그 다음 날에 이 방향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한번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요일까지는 변동성은 미국도 그냥 어떤 진폭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305 올해 305가 물론 302.50도 갔지만은 큰 값으로 봤을 때는 305가 가장 중요하고 340은 멀어졌으니까 300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매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일단 우리의 시장은 대형 영역이다. 하락을 하더라도 305에서 반등을 준다고 하면 한번 잡고 올라가는 거에 베팅할 필요성은 있다. 네, 그래서 305를 다시 재붕괴하면은 이걸 청산해 버리면 되겠다. 예, 아무튼 시장은 수요일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좀 더 그린다 하면 월화도 거래를 하지 말고 수요일 금리 발표 난 다음에 어떤 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추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봐야 될 거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상승으로 포지션하냐, 밑으로 하냐. 매일 체크해야 되고,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였다시피 중국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항생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반응이 없어요, 지금. 초창기에 좀 반응하는가 싶더만,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다. 도시를 계속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데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물건을 만드는 물건을 팔려야지 되는 거, 그걸 이제 팔아야지 또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14억 인구가 아직 돈을 안 쓰고 있는데 경기가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아무튼 인플레는 높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10월 집권 결정이 되죠. 그때 이제 거의 연임할 거라고 저희는 모두 바라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그 사이에 어떤 이제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권력 내부 반대를 무력화하는데 코로나 봉쇄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만약에 전쟁이 종료한다면 단기로는 주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인플레를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가스로 인한 인플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료로 인한 그걸 이제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유럽 장은 올라갈 거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고 코로나 봉쇄하고 부동산 붕괴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붕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유심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투자입죠. 요번 뭐 진폭이 뭐 지난주 같은 10포인트 갔다가 10포인트 빠진 그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잡고 있지 않으면 대응하기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묘미가 될 수 있겠고, 아무튼 자기만의 기준을 좀 잡아서 잘 대응하신다고 하면 욕심을 좀 버리고, 자, 내가 생각을 했다가 반대로 가면 대응을 해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이제 뭐 추가로 물타기를 해서 뭔가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을 높여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내가 잘못 봤을 때는 손절을 빨리 하고 기회를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성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